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째를 맞은 오늘 수도 키예프 점령을 시도하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결사항전을 촉구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아침 키예프에 아직 머무르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함락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축출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 도피를 돕겠다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집중 유세에 나서 지도자가 평균 이하면 공동체가 망한다며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고 첫 경기도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유세도 선보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서부와 인천 지역을 훑으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치 개혁은 대선을 열흘 앞두고 하는 국민 기만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녹취록 속 좋은 분 논란에 대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기꾼의 입에 이름이 언급된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다며 김만배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탓에 확진자 규모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12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재택 치료자는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째를 맞은 오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남부, 동부 지역을 점령한 채 수도 키예프 진격을 본격화했습니다. 수도 키예프 곳곳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이어졌는데요. 결사항전을 촉구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직은 키예프에 머물고 있다면서 직접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이건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키예프 남서부 지역의 한 아파트에 미사일이 꽂히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침공 사흘째를 맞은 러시아군이 키예프 함락을 위한 대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이 키예프에서 본격적인 시가전을 벌이면서 대통령궁과 멀지 않은 메이단 광장에선 대형 폭발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도 키예프 주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6일 새벽이 운명의 밤이 될 수 있다며 결사항전을 촉구했습니다. І не по-людськи. Цієї ночі вони підуть на штурм. Всі ми маємо розуміти, що нас чекає. Цієї ночі маємо вистояти. 우크라이나군이 수도에서 최후의 항전에 나서면서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러시아군의 공세도 주춤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수도 키예프에 머물고 있다며 건재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тому що наша зброя – це наша правда. Наша правда в тому, що це наша земля, наша країна, наші діти.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러시아군 3,500명 이상이 숨졌고 200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군 희생자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군 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전이 길어지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간 협상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도 키예프가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피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을 읽힙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고 러시아 탱크들이 키예프를 향해 전진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건재를 알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키예프의 함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ussia's military continues to advance toward Kyiv, so there is that real possibility. 다만 파병 필요성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러시아와 싸우는 입장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피를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예프에서 떠나라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당신을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결정했다는 경고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수도 함락 후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정권 전복이 이번 작전의 목표 중 하나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Берите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Похоже, нам с вами будет легче договориться, чем с этой шайкой наркоманов и неонацистов, которая засела в Киеве и взяла в заложники весь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백악관은 국가 원수를 뒤쫓는 일은 끔찍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서둘러 우크라이나를 떠나려는 피란 행렬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인접국으로 가기 위해 수시간을 걸어 국경을 넘는가 하면 승차권도 없이 무작정 열차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접국 몰도바로 떠나려는 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속속 모입니다. 한 손에 짐가방을 들고 다른 손은 아이를 안고 어떤 이들은 부지런히 생필품을 나릅니다. Потому что я переживаю, что я больше никогда не увижу своего мужа. 수시간을 걸어 폴란드 국경을 넘은 피란민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Travel is very hard, of course. A lot of cars, a lot of buses, traffic jam, and then a big price to get here. And I hope 2, maybe 3 hours, and they will come here in Poland. 서둘러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위해 표도 없이 폴란드행 열차에 몸을 싣기도 합니다. Most people they just didn't have the tickets, so they just stormed the train. I mean, it was almost like a stampede. People were like trying to get inside no matter what. 폴란드는 접경 도시인 푸셰미실 등 9곳에 난민 수용소를 열고 최대 100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동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Naja, es wird halt darum gehen, dass man die Menschen, wenn sie die Grenze überschreiten, zunächst notdürftig versorgt. Das heißt, wir bereiten uns darauf vor, die Menschen mit Wasser, mit Lebensmitteln, möglicherweise mit Hygieneartikeln zu unterstützen. 외교부는 우리 국민 4명이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떠나면서 체류 국민이 6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러시아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선 미국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자산을 직접 동결하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한 국가의 정상을 직접 제재하는 거 이례적인 일인데요.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비토권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박규현 기자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우크라이나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 정부가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이 발표한 제재에 동참한 겁니다. 제재 명단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쇼이구 국방장관도 포함됐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의 미국 내 입국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됩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join them in sanctioning President Putin and Foreign Minister Lavrov and members of the Russian National Security Team.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 직전에 러시아 정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서방 국가들의 무능함을 보여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테러 제재의 주요 도구로 거론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의 러시아 퇴출은 유럽연합 내 이견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You can veto this resolution, but you cannot veto our voices. You cannot veto the truth. You cannot veto our principles. You cannot veto the Ukrainian people. 서방 국가들은 조만간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이번 침공은 결국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세계 질서를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정수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세계대전 경고는 이 자연스럽거나 또 필연적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어났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는 침공설 제기 때부터 나왔습니다. 자체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이 경고가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 MBC 인터뷰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There's not. That's a world war. When Americans and Russians start shooting at one another, we're in a very different world than we've ever been in. 미국 CNN 방송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한 라인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 정부가 러시아 측에다가 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항공작전 등을 하게 될 때 이를 통보하는 채널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도움은 없이 계속 고립될 거란 징후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나토는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선을 긋고 주변 동유럽 병력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푸틴 대통령이 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 사이에 어떤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건지 또 협상의 물꼬를 튼 건지 해석이 지금 분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내용을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 고위급 협상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그러한 협상을 지지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존 존중, 그리고 유엔 헌장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러 정상이 그간도 밀착해왔지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닌 셈입니다. 나토 동진 반대란 러시아 입장과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중국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가 유사하다고 읽히는 점도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러시아를 설득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중국이 묵살하고 러시아에다가 미국이 참고 자료로 제공한 정보를 넘겨줬다고 미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이 점령했다는 지역에는 체르노빌 원전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이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무엇보다도 방사선 누출 우려가 큰 곳이어서 전쟁에 휘말릴까 걱정이 큽니다. 국제사회가. 예, 일단 안전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겠죠. 체르노빌 원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우크라이나 북부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옛 소련 시절에 폭발 사고를 겪은 곳입니다. 1986년에 이 원자 폭탄의 400배,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400배 가량의 방사능이 누출됐었고 주변 30km가 지금도 출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자로 가동은 2000년 이후에 멈췄고요. 네. 러시아가 이곳을 첫날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로 가기 위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이 위험한 곳을 걸고 이 미국과 서방을 협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4일 성명에서 현재까지 원전 관련한 인명피해나 파괴는 없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이 12시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죠?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직접 저 사진이죠? 예. 직접 총을 들고 저기 나섰는데 저런 장면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내부의 저항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크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에 관한 겁니다. 이 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서방파 인물로 분류가 되고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총을 들기도 했는데 지금 본인이 방위군과 함께 수도 키예프를 순찰하고 있다면서 그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저 장면이군요. 네. 예. Putin should feel himself in the hell. This is his future. 저 포로셴코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에요? 좀 이력이 독특하긴 합니다. 알 수 없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 포로셴코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그러니까 칠러 분리자들의 자금 조달을 돕는 석탄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반역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침공 위기설이 대두되자 유럽에 있다가 귀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유럽과 러시아 중간에 껴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부 고정수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반환점을 돈 오늘 민심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다시금 찾아서 평화와 유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한 드라이브인 유세도 선보였는데요. 안보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란 풍선과 손팻말을 들고 시민들이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첫 선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드라이브인 유세를 보러 온 겁니다. 우리 경적 한번 올려주세요. 이재명은! 이 후보는 김포에선 교통 문제, 타주에선 국경 인접마을 주민의 불편 등 현안을 언급하며 첫 경기도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권 가도의 꽃길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문제 누가 제일 잘 해결하겠어요? 경기 북부 지역은 북한과 인접해 군사적 긴장에 민감한 만큼 평화를 강조하고 전쟁광은 안 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선제 타격 등 발언을 비판한 건데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표가 온다는 과거의 추억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신을 유능한 경제 대통령, 안보 안심 대통령으로 칭하며 윤 후보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평균 이하다. 이러면 사고 나고 공동체가 망합니다. 근데 평균 이하에다가 나쁜 사람이다. 이거 큰일 납니다. 또 고향 유세 현장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손자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서부권과 인천 지역을 훑으면서 수도권 민심 공략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치 개혁에 대해 대선을 열흘 앞두고 하는 국민 기만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인천 유세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겨냥했습니다. 선거를 열흘 앞두고 이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라며 정권 교체를 정치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물타기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주장하시니까 정치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물타기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선거 열흘 앞두고 개헌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니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이어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목동으로 이동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국민 무시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기억나시죠? 이게 이 정부의 내로남불과 국민을 무시하는 이 무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의 민주당은 80년대 좌파운동권 세력들이라며 자기들끼리 자리 차지하고 이권을 나눠 먹다 보니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우크라이나 6개월 정치 초보 대통령 발언이 해외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 공유돼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께 대통령 후보로서 대신 사과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벌어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불안한 안보관이 우려된다면서 총공세를 펼쳤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이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논란은 사드 3불 정책 가운데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한 문답이 오가며 시작됐습니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이튿날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이 우려된다며 특별 성명을 내는 등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3월 1일이 얼마 남았다고 저 같으면 그 유관순 선생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군사동맹까지 갈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대장동 몸통 논란을 두고서도 윤 후보가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두 후보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대선 전국 뒷이야기 정치톡톡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입니다. 자, 어제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심상정 후보인데요. 이 전략적 균형이 깨진 게 침공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략적 균형을 깨서 한반도를 우크라이나 꼴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발언을 지금 막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 교사를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초보 대통령 책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명시적으로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목한 거긴 한데 같은 정치 신인 입장의 윤석열 후보도 겨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반론을 펼쳤죠? 네, 윤석열 후보는 강력한 힘과 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침공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른바 사드 3부를 주장하고 있는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나머지 2부에도 해당하는 MD체제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조건이 된다면 고려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보면 두 후보 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지는 않던데요. 이제 계속 이 구애를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만 제외하고 합종하는 반윤연대를 모색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 중대선거구제 등을 내세우면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여 보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아까 일치된 것처럼 윤 후보님만 빼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우리 심 후보님이나 안 후보님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윤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심 후보와 안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용 립서비스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일요일 날 의총 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네, 민주당은 내일 저녁에 의총을 열어서 심 후보가 요구했던 다당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제 연대가 안 되게 갈라놓는 연행책을 하려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이 과거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놓은 뒤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또 단일화 구애 대상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본인이 비판을 받더라도 자신은 한 번도 반격을 하지 않는 식으로 우호적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한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인데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말은 단호했고 윤석열 후보의 말에는 미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안 후보는 제기되고 있는 주말 담판설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는 담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을 하시겠다면 모르죠. 본인이 주장했었던 여론조사 경선을 윤 후보가 수용한다면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노력은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 밤에 뭐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때요, 진짜로?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오늘 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윤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마침 공식 일정이 오늘 밤에 서울에서 마치기 때문에 타이밍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내일은 윤 후보가 경북과 강원 지역으로 유세를 떠나야 하는 점도 있고요. 다만 회동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일단 윤 후보가 통 크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윤 후보 측 한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경선을 했다가 만약에 져버리면 당을 통째로 넘겨주는 셈이 되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가는 당내 반발을 윤 후보가 견디기 어려울 것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 캠프 입장은 뭡니까 지금? 오늘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회동이 성사가 안 되고 투표 인수일인 모레 28일을 넘기더라도 투표 전날 막판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당장은 단일화를 성사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걸로 읽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속에서 좋으신 분으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데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 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세용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 후 김 씨가 좋으신 분이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윤 후보가 김 씨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대화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좋으신 분이라고 먼저 지칭한 것이 공개되자 논란의 화살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어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악마의 편집이 돼서 윤석열 후보가 후견인인 것처럼 묘사돼 있던.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꾼의 입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불명예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녹취록 속 그분 논란에 휩싸였던 조재현 대법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전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 6천여 명입니다. 재택 치료자 수도 급증하면서 70만 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는 어제 하루에만 112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6만 6,2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17만 1천여 명을 기록한 뒤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1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월 중순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5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112명으로 지난 22일 99명을 뛰어넘어 역대 최다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하는 재택 치료자 역시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17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 관리해야 될 사람은 확진자들에 대해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뛰어앉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훼손 이유를 보면 통행에 방해가 돼서 또는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등등 참 이유도 다양합니다. 장난삼아 낙서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한 대선 후보 현수막 앞에 멈춰선 남성. 손에 쥔 무언가로 현수막을 반으로 찢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찢어진 현수막의 끈을 풀고 둘둘 말아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절단을 했다고 지금.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이런 벽보는 전국 8만 4천여 곳에 부착돼 있는데 벽보 훼손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훼손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기분 나빠서 또 술에 취해 홧김에 벽보나 현수막이 찢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벽보나 현수막 훼손으로 입건된 사례는 273건입니다. 선거법은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낙서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마노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원맨쇼를 펼쳤는데요.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던 울산이 올해는 우승의 한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일본 출신의 울산 아마노 준이 후반 시합과 함께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아마노는 홍명보 감독에게 달려가 시즌 첫 골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활약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후반 중반 성남 마상훈의 퇴장을 이끌어낸 데 이어 후반 막판에는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울산의 2대0 시즌 첫 승을 이끌고 이름을 알렸습니다. 아마노 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노의 활약에 1승 1무를 기록한 울산은 선두 그룹에 나서며 우승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에서는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한 두 팀이 한 골씩 주고받았습니다. 인천은 전반에 기성용의 팔에 맞고 들어간 자책골로 앞서갔지만 서울은 후반 김진야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수원 연고팀끼리 맞붙은 수원 더비에서는 수원 삼성이 박형진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수원FC의 이승우는 회심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고 K리그 첫 골 사냥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가 암투병 끝에 향년 89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낸 고인은 문학평론가와 언론인, 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석학이자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이 아사단식 6일째인 오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CJ 대한통운 노조 집회에 참여한 진 위원장은 본사업 농성천막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중 건강이 악화돼 낮 12시쯤 중랑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말인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앞으로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자정 전후로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순간 풍속 조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항상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표정 맑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울진, 포항의 한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3일절인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 속으로는요. 김현석 기자가 취재한 동해 주암의 촛대바위입니다. 바다와 촛대바위가 어울려 빚어내는 비경이네요. 그렇죠? 하늘을 찌를 듯한 촛대바위가 정말 장관입니다. 오늘 이 모습 보면서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